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66페이지 4.4 입도 분석부터 일단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해서 저번 시간에 흙의 물리적인 성질은 기본적인 성질과 상대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본적치처럼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공학적 성질, 역학적 성질, 전단, 투수, 안밀, 다짐 특성,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되는 사질토에서는 입도 분석과 상대 밀도, 점성토에서는 에터버그 한계와 점토 광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각각 대별되는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사질토의 입도 분석, 그 다음에 점성토의 점토 광물, 네,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읽어보면, 모래자갈은 입자의 크기와 분포 정도가 토질의 기본적 성질을 결정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실토와 점토, 점성토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 여부에 따라 기본적 성질이 바뀌기보다는 점토 광물의 종류, 입자가 물이 가해졌을 때의 성질, 이제 좀 이따 배울 다음 시간에 정도 배울 거예요. 에터버그 한계 등의 요소에 따라 기본적 성질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사질토에서의 기본적인 성질의 첫 번째인 입도 분석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 근데 이해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 분포라는 거를 판정하기까지 하는 건, 첫 번째 입도 분석을 해요. 입도 분석을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넘버 200번째 통과율에 이상되는 세립토에 대해서는 비중계 분석을 하고, 200번째 통과하지 않은 흙에 대해서는 체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입도 분포 곡선인데, 그러니까 체분석과 비중계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입도 분포 곡선을 쭉 하고 통과 중량 백분율 0%에서 100%. 그러면 여기 쭉 가다 보면 넘버 200번째가 나와요. 그러면 200번째 전에 있는 그래프는 체분석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고, 200번째 다음 거는 비중계 분석으로 해서 나왔다는 거.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입도 분포 곡선은 뭐야? 통과 중량 백분율을 중축으로 놓고 횡축을 입경으로 놓게 되는 거죠. 입경을 놓고 큰 입경에서 작은 입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입도 분포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체분석과 비중계 분석을 있다, 넘버 200번째 통과율을 기준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럼 봐봐요. 먼저 체분석을 보자고. 체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 체를 뒤집어 놨어. 왜 뒤집어 놨냐? 입도 분포 곡선에 맞춰서 뒤집어 놨어요. 넘버 4번째부터 시작해서 넘버 2번째 채까지 끝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중력 방향으로 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채가 몇 개가 필요하냐? 시작은 4번째, 끝나는 건 200번째, 1, 2, 4, 6, 8, 10. 요 채가 쭉 들어가서 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채 분석을 하면 어디까지냐? 넘버 200번째 전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비중계 분석을 한다. 오케이. 반드시. 여기서 1, 2, 4, 6, 8, 10. 시작은 몇 번째? 넘버 4번째 채. 넘버 4번째 채는 대략적으로 4.75mm. 외우기도 좋아요. 4.75. 넘버 200번째 채는 0.075mm. 예.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넘버 4번째 채를 F1이라고 우리는 기호로 정의를 내리고, 넘버 2번째 채는 F라고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 넘버 200번 채 통과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통과 중량 백분율이 종축이기 때문에 200번째 통과하고 남은 요 양을 우리는 F라고 표시하는 거야. F. 맞죠? F1이라는 건 뭐야? 넘버 4번째 채 통과한 거 이상이 되는 통과율을 우리는 F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그 분류를 하게 될 텐데, 보세요. 넘버 200번째 채 통과율 F가 50% 이상 된다 그러면 세립분, 세립토로 정의를 내리고, 200번째 통과율이 50% 미만이 된다 그러면 조립초로 정의한다. 이건 어디에서 정의하는 거야? 앞으로 배울 통일분류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뭘 구분한 거예요? 조세를 구분한 거죠.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 그러면 통일분류법에서 또 그러면 얘를 갖고 뭐를 구분하느냐? F1은 어디야? 넘버 4번째부터 이 밑으로 쭉 내린 통과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봐봐. F1 넘버 4번째 통과한 양 100-F 전체가 100%야. 200번째 통과한 거 이거 뺐어. 나누기 그러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2분의 1로 50%로 쳤어. 이 50%가 F1과 비교해서 F1이 크면 뭐래? F1이 작으면 작아요. 다시 얘기해요. 100-F 통과 중량 F는 0%부터 100%까지야. 200% 요거 F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남는 거 이거야. 이걸 2분의 1로 쳤어. 그럼 이 친 게 F4와 비교를 했을 때 모래와 자갈을 구분하더라. 그러면 결국에 F1을 갖고 뭘 구분한 거야? 자갈과 모래를 구분한 거죠. 통일분류법에서 쓰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봐봐요. F4 갖고 4점 한 거 자갈이네. 그 다음에 F200번째 통과한 거 갖고 실트 점토네. 그러면 여기 모르네. 계략적인 흙의 구성 비율이 나와. 이해가 하면. 그럼 이 계략적인 흙의 구성 비율만 나오냐? 입도 분포 곡선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곡선을 갖고 이용을 해. 가장 큰 이용은 입도 분포의 양부 판정이야. 입도 분포가 좋다, 나쁘다. 그거 결정하는 거야. 그럼 결정할 때 뭐를 이용하느냐? CU와 CG를 이용해. CGU는 균등 여부를 판정하는 판별의 기준이고, CG는 결손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의 기준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자고. CU는 60과 10의 비를 얘기해. 그러면 이 비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60과 10의 바운다리 거리를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통과중량 배분율 60%에 해당되는 거에서 통과중량 배분율 10%에 해당되는 거, 요 거리를 만약에 CG라고 표시한다라면 뭐 여기가 10%, 뭐 60%를 따지면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해서 한다라면 이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10과 60의 거리가 넓어질수록 이거는 입도 분포가 양호하다. 그러면 좁으면 균등하다.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U는 균등 여부를 따지는 아주 판별이다. 이 그래프를, 이거를, 어? 100%. 이거, 100%? 10%? 오케이. 잘못, 제가 표시했네요. 60%, 10%. 오케이. 따져보자고요. 뭐, 10%, 여기 10%대를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통과중량 배분율 뭐 60% 된다 그러면 요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은 통과중량 배분율 60에서 10까지의 거리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등계수는. 공률계수는 결손 여부를 보는 거야. 결손 여부. 입도가 고르게 넓게 분포해서 다양한 입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한 군데만, 그러니까 입도가 몰리고 분포되지 않은 입도들이 존재하더라. 이거를 판별하는 게 CG야. 그러면 결국은 CU와 CG를 갖고 통일분류법에 가서 또 분류를 하게 돼요. 이용을 하게 돼. 입도의 양부를 판정한다. 두 번째, 흙의 공학적인 분류에 이용한다. 통일분류법에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의 구분은 200번째 통과율을 보고,
자갈 모래 구분은 F1을 보고, 그리고 또 조립토에서의 입도가 좋고 나쁨, 균등하느냐 균등하지 않냐, 결손된 입도가 있냐 없냐 판별해서 얘를 통일분류법에서 분류를 하게 된다고요. 이 분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의의 흙에 대해서 통일분류법만 해가지고 기화시켜서 보면 계략적인 공학적인 성질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학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야? 전단의 특성이 어떻고, 다짐의 특성이 어떻고, 투수의 특성이 어떻고, 압축성이 어떤지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입도분포 곡선을 통해 가지고 흙의 공학적인 분류를 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얘기했거는 조립토로 얘기했어. 그러면 세립토에서도 이 통일분류법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애터버그, 다음 시간에 배울 애터버그 한계로부터 나오는 액성 한계, 소성 지수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무원 7급의 그 입장에서 얘를 이용하는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자를 좀 알려드릴 텐데, 공동액 모균2 GF, 공동액 모균2 GF,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학적인 분류에 쓰인다. 입도 분석. 물론 단서 조항이 있지. 조립토에 대한 통일분류법에서는 그 다음에 갖고 쓰인다. 동상 가능성도 판단할 수가 있다. 동상 가능성이요. 여기서 보시면 67페이지에 가면 균등계수를 갖고 동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균등계수는 뭐야? 60과 통과중량 백분율 60과 10의 갭차, 벌어진 거리. 많이 벌어지면 많이 볼수록 양호하고, 좁으면 좁을수록 균등하다. 오케이. 액상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6페이지에 보면 이 액상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시험에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액상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액상화는 기술사랑 좀 확장된 게 아니라 좀 좁혀지기 때문에 느슨한 포화된 모래지반에서 액상화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느슨한 거 여부, 그 다음에 포화도는 포화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래지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입자의 함유량, 평균 입경, 균등계수, 입도 분포가 나쁜 거. 느슨한, 입도 분포가 나쁘니까 느슨한 거겠죠. 그 다음에 모관 상승고는 D10을 갖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게 CD10 자승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보자고요. 통과 중량 백분율 10%. 아까 제가 이 100%가 여기고 0%가 여기인데 잘못 표시했죠. 10%에 해당되는 입경만 보면 계략적인 이 흙의 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큰 흙이다. 입도가 큰 흙이다. 입도가 작은 흙이다. 이거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 D10. 통과 중량 백분율 10%에 해당되는 D10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얼마나 입자의 크기의 대소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이면 투수 개수를 구하는데, 계략적으로 투수 개수를 추정하는데 쓰이겠어. 봐봐. 투수 개수 D10의 자승이라고 하는 투수 개수. 입자가 크면 클수록 투수가 잘 될 거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수가 안 될 거고, 그러니 투수성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죠. 계략적인 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고, GF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라우팅의 주입비와 락필댐 에서의 필터의 재료의 적정하고 판단에 쓰입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요. 큰 틀은 이 개념을 머릿속에다 담아주고 시험 보는 입장에서 입도 분포가 어떻게 입도 분포를 해서 이 곡선을 그려지지? 이 곡선에서 각각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어떤 판별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 그 다음에 넘버 4번째 통과인 F1과 F를 이용해서 조세의 구분, 자갈모래의 구분을 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됩니다.